đào đào quỷ cảnh sát rồi. Thôi, hôm nay ở nhau lấy tao tao cho mày. Khi gặp lại thì 죽는다 새끼야. 괜찮으세요? 혹시 저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도망간 베트남 처녀 찾는 일인데 그 뵌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이게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자, 이제 퇴근해야 돼서요. 박희준 좋아하네. 송지원이 내가 너 잡았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제5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한국인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 대감독의 연출과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그리고 아이유, 정말 쟁쟁한 배우들의 연기가 극장을 향하게 하는 이유일 텐데요. 송강호와 강동원의 케미는 이미 12년 전에 볼 수 있었죠. 송강호 배우의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축하하며 영화 의형제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남산 주변. 남파 간첩인 지원은 북에 있는 부인 형숙의 뱃속의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데다 이렇게 로맨틱한 간첩이라니. 이번엔 진짜 오는 거지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시간 국정원에서는 밝을 때 윤지 얼굴 본 게 몇 알았어, 번이나 된다고 알았으니까 큰 소리야. 일단 끊어봐. 나중에 전화할게. 됐어, 이제 전화하지 마. 사랑해. 헛소리 하고 있네. 국정원 요원 한규는 나라 일을 하다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의 상황은 촬영 첫날 인천의 송도 컨벤시아에서 거의 몰아 촬영했습니다. 감독이 취재차 국정원을 가봤는데 영화에서 보던 첨단의 느낌은 전혀 없어서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를 살려 재현했다고 하네요. 북에서의 지령을 메일로 받은 지원,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 손은 감독의 손입니다. 강동원 배우가 너무 악필이라 감독이 대신 글을 썼다고 하네요. 이런 암호 해독법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영화적 설정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국정원의 자문을 받은 실제 암호 해독법이라고 하네요. 태순아 고맙다. 넌 착한 놈이야. 그 시간 또 다른 간첩 태순의 제보를 받은 국정원 암호 해독실에서도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는데요. 실패. 지령을 받은 지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씬이 강동원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요한성당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저 태워주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거든요. 잘 지내? 오, 간첩들의 은밀한 접선. 치밀한데? 다음 달이 애기 돌이다. 하지만 그가 바로 국정원에 정보를 넘기던 손태순입니다. 태순 역의 윤희석 배우는 98년 연극 터미널로 데뷔 후 로키 호러쇼, 그리스, 헤드윅 등 뮤지컬에 출연한 베테랑 뮤지컬 배우입니다. 이때 미행하는 차를 발견한 지원. 유턴 한번 할까? 죄송합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야, 전부 무장하고 출동 준비해. 지원 요청 없이 본인의 실적을 올리고 싶은 한규가 직접 출동합니다. 죽 써서 개줄래?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태순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빠졌다는 설정으로 이천 버스터미널에서 촬영했습니다. 역시 은밀하게 북에서 내려온 킬러, 그림자를 따르는 지원.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더니 이번엔 나란히 앉아 따라가네요. 어느 아파트에 상가 화장실. 춤 한번 춰봐라. 여기 아이들 유행하는 춤. 회오리춤? 이건 토끼춤? 당시 시대적 배경이 2000년이라는 설정인데요. 당시에도 유행이 진한 춤을 추는 지원입니다. 강동원 배우는 액션보다 춤을 일부러 못 추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강동원의 숨겨진 춤 솜씨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몸이 날랜 강동원. 네가 더 민첩하니까 넌 나하고 올라간다. 일단 지원이 사라진 곳으로 출동한 환규와 경남. 근데 혼자만 위장을 하는 경남입니다. 야, 뭐야? 택배? 예. 야, 경남아. 너 위장 안 해도 평범하게 보인다. 그러게요.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전혀 요원 같지 않은데요. 야, 뒤에 타. 너 운전 잘 못하잖아. 야, 구이동 숙민 아파트. 그리고 정보를 받아 김정일 육촌인 김성학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출동하는 요원들. 갖고 있어라.
한편 그림자는 김성학 처리 후 지원과 함께 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피비린내가 나는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성학의 장모를 죽인 후 지원에게 아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림자. 간첩치고는 마음이 약한 지원은 차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일산의 실제 아파트입니다. 총격전이 일어나고 피가 튀고 사람이 죽는다는 설정 때문에 장소 섭외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리얼한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 실제 아파트를 섭외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주민분들이 협조를 잘 해줘서 별탈 없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님민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새끼가 장군님을 모략하는 책을 내? 김성학을 죽인 후 그의 아들도 죽이려는 순간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전 그냥 앞집 사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실제 아파트 복도에서 일부 촬영 후 복도와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새벽에 액션씬을 찍었습니다. 실제 아파트에서 이런 충격을 가하고 총을 쏠 수는 없으니까요. 요원들이 그림자와 대치한 틈을 타 김성학의 아들과 함께 이곳을 벗어난 지원. 태순과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그림자를 추격하는 한규와 경남. 국정원 요원치고는 운전을 잘 못하는 경남입니다. 이 주택가는 재개발 직전에 남가자동 가재율 뉴타운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 씬 역시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리얼함을 살리고 싶었는데요. 이런 거리를 세트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제 주택가에서 이런 액션을 벌일 수도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발 직전 텅텅 비어있는 주택가를 운 좋게 섭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뭐해? 밟아. 여기가 무슨 헐리우드도 아니고 차로 계단을 올라갈 순 없죠. 뛰어서라도 쫓아가 보지만 결국 그림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차도로 뛰어 올라갈 땐 차가 별로 없었는데 한순간에 차가 많아졌네요. 사실 사람이 차도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도둑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제작진이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면서 급하게 찍느라 컷 연결이 좀 튀긴 합니다. 지원 요청 왜 안 했어? 지금 보고 체계로는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선조 직후. 이 장면은 정말 세게 두 대를 맞았는데 한 대는 편집했습니다. 송강호 배우는 이전까지 거의 때리는 역할이었는데요. NG가 나면 더 힘드니까 상대 배우를 위해 정말 진심을 다해 때려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싸대기를 본인이 직접 맞아보니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각오하고 있어. 여보세요? 태순에게 걸려온 전화. 지원입니다. 너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나오고 똑똑한 놈이라고 태순이가 그러더라. 그 외엔 난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얼굴도 몰라. 이 사진 속 지원은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진의 망점이 다르긴 하네요. 아파트 액션씬을 찍기 전인 촬영 초반에 국정원 씬을 몰아찍어야 해서 나중에 합성했다고 합니다. 북에서 다시 날아온 암호를 풀어보니 무서운 단어가. 배신자로 낙인 찍힌 지원은 북에서도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북 화해 분위기. 대공수사요원들 너무 많이 안고 가는 거 지금 같은 때 우리 조직에 부담도 되고. 국정원은 인원 감축을 감행하는데 하지만 진짜 가지고 먹이 살려야죠. 이혼했잖아. 양육비는 내가 내면 나 참 별얘기를 다 하네. 이 대사를 기점으로 한규의 캐릭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순간 NG가 난 줄 알았지만 송강호 배우의 기가 막힌 애드립으로 살려낸 대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임마. 간첩 잡는 일을 한낱집 밥벌이로 생각하고 있으니. 들어오기 전부터 자르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씨, 너 우유부단하고 이때가리 눈치나 슬슬 보는 주제. 나 한 놈한테 두 번은 안 맞아. 이렇게 한규는 국정원에서 잘리고 맙니다. 한편 대학생으로 위장 중인 지원. 이 씨는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몇 가지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가 한 컷으로 간결하게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국정원 요원이었던 경력을 살려 사람 찾아주는 흥신소를 차린 한규. 너 150, 너 150. 한 달에 임금이 300. 니들이 직원이야 강도야. 직원도 둘이나 있네요.
짐낙한 며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 송강호 배우는 선글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의상팀에게 달라고 해서 지금도 가끔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나고 변한 한규의 영화적인 캐릭터를 더 살리기 위해 색감을 더 살리고 화면과 음악을 가벼운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찾아가시는 길까지 다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골 노모역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할매 역으로 송강호 배우와 함께 출연했던 유창숙 할머니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적으시네요. 계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반가운 얼굴, 고니 삼촌 박수영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본인 이 새끼 출세했네? 누나 이거 내가 세볼게. 영화 전우치에서 강동원 배우와 함께 출연하기도 하셨죠. 하여튼 농촌총각 2번 중에는 아주 질 나쁜 놈들이에요. 인상 들었네. 현상금을 꽤 세게 걸었던데 6천이든가. 6천?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두목이란 놈 축구라면 그냥 눈이 뒤집힌다던데. 이곳은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섭외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액션을 찍기에 너무 위험하고 사고가 날까봐 촬영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곳 사장님이 한국 영화 광팬이라 공장 가동을 며칠간 멈추면서까지 협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씬을 일주일간 밤새워 가며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보조 연기자들은 베트남 유학생들입니다. 베트남 조직의 보스를 찾았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올게요. 야야야야 지금 안 돼. 야 아직이야 임마. 맞는 것 같은데요? 덮칠까요? 아, 얘는 왜 이렇게 긴장감이 없죠?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 이번에 범죄도시 2에도 은갈치로 등장한 백승익 배우. 영화 부당거래에서도 무시무시한 포스를 보여준 적이 있죠. 뭐하냐? 사장님 차시죠. 사장님 여기 했는데요. 사장이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야마 그래 들어와라. 아저씨한테 와. 하지만 두 직원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액션씬의 조직원들은 무술팀의 스턴트 배우들이 베트남어와 습관들을 연습해서 투입됐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게 빠르겠죠. 한규가 위험하게 됐는데요. 잠깐 스탑! 바로 이때 정의의 사도 등장. Ôi, tao đau quỷ cảnh sát rồi. Hôm nay bà nhau lấy tao cho mày. Khi gặp lại thì 죽는다 새끼야. 벤지 친근한 고창석 배우의 발음.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웃느라 촬영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여기 직원이신가 보죠? 지원을 한눈에 알아보는 환규입니다. 근데 저기 이름이 이름은 왜? 박기준 씨. 지원 역시 한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한규는 어떻게든 지원을 엮어보려 합니다. 정말 이게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저 지금 하는 일 좋아합니다. 송지원이 내가 너 잡았어. 정남아. 나로 또 맞았다. 경남은 왜 자꾸 위장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너 아직도 이렇게 다니냐? 아이 당연히 모른 척 해야지 사람아. 아이 거기서 너 씨발 이래버리면 다 끝나버리지.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요즘 간첩 현상금이 얼마냐? 한편 통일정책연구소에 지명훈 교수를 찾은 지원. 며칠 전에 국정원 사람하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근데 절 모르는지 같이 일하자고 하더군요. 언더커버 리포트라도 써볼까. 이 씨는 사실 맑은 날인데 살수차로 비를 뿌리고 레카에 차를 싣고 달리며 촬영했습니다. 찜통 같은 날씨에 동시 녹음을 따기 위해 시동을 꺼놔서 에어컨도 못 틀고 차 문에 카메라, 조명 등 모든 스태프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베테랑 연극 배우인 권범택 배우도 연기에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자수를 하는 건 어떠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교수님이 제게 사상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을 배신하라고요? 6년 전 사건을 만회하기 위해 한규에게 접근하려는 지원입니다. 박계준이라고 하는데요. 얘 누구? 박기준? 이곳은 실제 롯데리아 파주 법원리점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 얼마 주실 겁니까? 반도의 흔한 연봉 협상. 250보다 많은 70. 숙식 제공에 300콜. 인센티브 얘기 안 했잖아. 인센티브 30%. 더 이상은 안 돼. 숙식 제공에 월 300, 인센 30%면 나쁘지 않은데요. 언제부터 일하죠? 지금부터. 바로 인력 소개소를 향하는 두 사람.
이곳은 지금은 사라진 구 적성 버스 터미널입니다. 올 때마다 뭐 하려고 그러고 자꾸 싸우노요?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 김강규 배우.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영화 초능력자에서 강동원 배우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신가? 전라도 해남입니다. 여담으로 김광규 배우는 67년 빠른 2월생인 송강호 배우보다 한 학년 아래입니다. 형님 제가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안 보이소. 그리고 한규와 지원의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절 따라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건 끝나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수갑이요. 그렇죠. 수갑은 선 넘었지. 근데 꼭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해야 돼? 첫날부터? 이곳은 서해안의 군사지역 경계선인데요. 철조망이 지원과 한규의 보이지 않는 벽을 표현하는 것 같아 이곳을 헌팅했습니다. 역광이라 바다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건 좀 아쉬웠다고 하네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의 영업 방식도 바꿔버리는 능력자 지원입니다. 그날 밤 이어지는 적과의 동침. 말이 사무실이지 뭐. 요즘 오피스텔 잘 나와가지고 지낼만 하지. 이 장면이 두 배우가 처음 만나 찍은 첫 촬영 분량입니다. 촬영 초반이 장마철이라 오피스텔 씬을 세트에서 전부 몰아찍었다고 하네요. 보이지 않는 두 인물의 탐색전. 눈에 보이는 칼은 일단 치워두는 한규입니다. 그냥 떨어진 거야. 부엌칼이야 부엌칼. 이때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려고 슬쩍 준비하는 손은 강동원 배우의 보이지 않는 연기 디테일입니다. 둘 다 잠 못 드는 밤 지원은 집을 빠져나와 이 상황을 보고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에 받는 사람 헨리는 사실 처음에 오타로 스펠을 잘못 썼는데요. 씬의 연결을 위해 계속 이대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다.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는 지원. 한규는 똥줄이 탑니다. 혹시 모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습을 해보는데 이 골프채는 실제 아이언인데 샤프트가 이렇게 쉽게 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하네요. 송강호 배우도 놀라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손님? 들어오세요. 야이씨 빨개 새끼들. 어디 갔어? 수갑. 그런데 수갑 열쇠가... 어제 송지원이... 아이고 어쩔 수 없네요. 지원이 열쇠를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어제 열쇠 좀... 형이 사고를 치면 동생이 와서 해결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또 무슨 일 하죠? 예, 조 선생님. 제가 찾으면요 전화 바로 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자 피곤하지만 오늘 또 일을 시작해 봅니다. 촬영 초반 세트에서 오피스텔 씬을 몰아찍고 이 씬은 한참 후에 찍은 씬입니다. 그새 강동원 배우 머리가 많이 자라서 연결이 좀 튀긴 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도는 것보다 사장님이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시고요. 제가 이쪽 여기서부터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아는데 그 유럽식이야? 어디서 배운 거야? 역시나 사장보다 나은 능력자 직원. 이곳은 연천군 백학면의 임진강 주변입니다. 뭐 빨갱이가 그렇게 돈을 밝혀? 뭐 아파트 중도금 낸다나. 제기를. 사장도 월세 오피스텔에 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헬기 소리가 들리는데 당시 북한 환강댐에서 방류한 물을 피하지 못하고 임진강 하류에서 물에 휩쓸린 6명의 희생자를 찾는 헬기 소리라고 합니다. 유머러스한 씬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촬영 현장이 우울해졌다고 하네요. 뭘 물어보면 대꾸를 제대로 하나. 아주 지가 상전이야 상전. 월급이 현상금보다 더 나오고. 찾았어? 저 빨갱이 새끼. 찾았습니다. 빨갱이여도 일 하나는 기똥차게 하는 지원. 이 정도면 현상금보다 그냥 계속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한 명은 누구야? 둘이 같이 있던데요. 이 두 분은 사실 국적이 다릅니다. 한 분은 베트남 사람이고 한 분은 필리핀 사람이라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네요.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 빨리 찾으면 안 됩니까? 시골 풍경이 참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요. 이곳은 연천군에 있는 잔디 농장입니다. 엠바우뇨 또이. 이 아이들은 베트남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어떻게든 답례를 해야죠. 인간적으로. 참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야. 닭을 날리고 잡고 날리고 잡고 몇 테이크를 반복했더니 닭도 지쳐서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나이스. 갑자기 꽃피는 브로맨스. 오늘 저녁 식사는 닭백숙입니다. 너 혼자 먹어. 나 안 먹어. 맛있다. 토종씨암닭. 사모님하고 따님은 어디 두고 혼자 사십니까? 전에 같이 살 때 좀 잘 못해줬어.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며 브로맨스가 깊어집니다. 송강호 배우는 사실 백숙을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우아한 세계에서는 순댓국을 못 먹어 고생했다고도 하죠. 송강호 배우는 이상하게도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이 정들어가는 과정을 몽타주 시퀀스로 표현했습니다. 지원이 면접 볼 때 햄버거 하나 먹을까? 저 그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젠 햄버거도 잘 먹네요. 처음 먹어보고 이게 맛있네? 하는 애드리브를 하기도 했지만 삭제했습니다. 지원이 한규와 지내며 보냈던 보고서는 한 통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하루 더. 그러던 중 어느 쉬는 날 어디론가 나가는 한규. 지원이 따라 붙습니다. 태순아! 손태순이! 여기야! 국정원을 그만두고도 태순을 돕고 있던 한규. 고맙습니다. 잘 좀 살자. 지원이 태순을 찾아갑니다. 재미있게 사는구나. 교이다리로 살라고 조국과 동무까지 팔아먹었네. 강동원 배우가 연기에 몰입한 나머지 목을 너무 세게 조르는 바람에 실제로 기절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윤희석 배우는 이 씬의 액션을 찍다가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말도 하지 않고 촬영을 끝까지 다 마치는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너 살고 싶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나 이제 그쪽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이한규 그 사람도 더 이상 국정원 일 안 하고. 한규가 더 이상 국정원 직원이 아닌 걸 알게 된 지원입니다. 하루 종일 TV 보는 거 맨날 가요 프로. 뭐 가수 될 거야?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 성명을 발표하고 수일 내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새끼 또 왜 저래?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다음 날 정장을 차려입은 지원. 어디 좋은 데 가냐? 못 지내. 동창 모임이요. 초등학교 때 은사님 좀 보려고요. 혹시 그림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닐까? 지원을 따라 나섭니다. 그새 변장을 다 했네요. 감이 떨어졌네. 등산복에 모자라니. 하지만 지원도 마음이 급하고 심란한 상태라 미행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림자. 택시기사 역은 미술 감독이 맡았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 꽃집 총각으로 출연하는 등 카메오 출연을 즐기신다고 하네요. 지원이 만나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교수, PD, 목사, PD라는 새끼가 빨갱이니까 온 천지가 빨갱이들이지. PD님 중국 취재 가셨는데. 교수와 PD는 출국한 상태고 한국에 남아있는 목사를 찾아간 한규. 왜들 이러십니까? 송지원의 친구야. 혹시 조인준이 얘기한 거요? 인준이는 당국에서 배신 혐의를 받고 버려진 신세예요. 처자식을 데리고 나오려고 마음 먹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파트 중도금. 한규 역시 지원의 상태를 알게 됐네요. 이제 지원이 신고하실 겁니까? 식구들 데리고 나온다잖아. 그러면 뭐 자수 안 하겠냐? 다시 일을 시작하는 두 사람. 예쁘긴 한데 너무 똑똑해. 몇 대 맞았다고. 참. 이번 일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이네요. 나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득이로 익숙해진 이자스민님은 필리핀 출생입니다. 1998년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후 귀화인 최초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사장님은 사람들이 돈으로만 보이세요? 너도 돈 필요하잖아, 새끼야. 이때 다시 나타난 베트남 보스. 뉴스 봤냐? 우리 축구 졌다. 맞지? 파이터! 축구 안 봤는데. 할 수 있겠어요? 방금까지 싸우던 사장과 직원이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감독은 이 씬을 액션 씬이라기보다 한규와 지원의 갈등이 해결되는 씬이라는 느낌을 살리기 원했습니다.
한규와 지원이 함께 춤을 추는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오케스트라 왈츠 느낌의 BGM을 깔려고 했었는데 영화 전체 톤과 어울리지 않아 경쾌한 음악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가 임마 가라고 이 새끼야. 와 씨, 차 막히는 거지. 아 추석이지. 실제로는 차가 전혀 막히지 않아서 CG로 차를 심어 넣어 막히고 있는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때렸어요? 결혼해서 2년이면 한국 국적이 나오는데 동의해달라 그럴 때마다 데렸어요. 결국 뚜이안을 동생의 집에 데려다주는 한규와 지원. 뚜이안 동생 누아는 실제 베트남 출신 배우라고 하네요. 기준아 그냥 가자. 돈 못 버셔서 어떡합니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한규. 이 씬을 한여름에 찍어서 이 나무가 원래 녹색이었는데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 색을 돌려 붉게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가 포상금의 몇 배를 벌게 해줄 텐데. 주소인데 가족들 생각 안 나세요? 가족도 같이 있을 때 가족이지. 유준아 형이라고 안 불러봐봐. 안 불러봐 임마. 네 좋아서 그래.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감독은 이 장면을 찍으면서 이 둘이 정말 형제처럼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늦게나마 차례상을 준비한 한규. 강동원 배우는 누워서 촬영 세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실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자다 깬 표정입니다. 일어났냐? 지방 쓸 줄 몰라? 북에서는 실제 제사를 잘 지내지 않을 뿐더러 지방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지방 쓰는 건 우리도 잘 모르지 않을까요? 나도 이거 잘 쓸 줄은 모르지만 이 대사는 상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한자는 송강호 배우가 한 번 보고 실제로 한 번에 쓴 글입니다. 본인도 본인이 이렇게 명필인지 몰랐었다고 하네요. 요즘은 이북에서도 제사 지낸다지. 왜 신고 안 했어? 안돼 네가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 갈치워 임마. 모든 게 잘 풀리면은 이 일이나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너나 나나 그 좋은 기술 어디다 쓰겠냐? 하던 줄 마저 해. 나도 너희 부모님께 전 한번 드릴게. 한규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들고 있던 칼을 놓고 제사를 마저 지내는 지원. 그런데 이때 울리는 불길한 전화 벨소리. 나 좀 나갔다 올게.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네. 솜씨가 아무래도 그림자 근원 같아요. 이곳은 일산의 동국대 병원의 협조를 받아 딱 24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고 싶다. 동료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지원. 순간 긴장이 풀렸는지 국정원 요원들에게 둘러싸이고 맙니다. 그림자 있는 데만 말해줘. 내가 그런 시시한 배신자로 보여? 지원에 놔줘라. 하지만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지원의 시계에 달린 GPS로 위치를 파악하는 국정원 요원들. 필요하다면 전원 사살해도 좋다. 지금 네 시계에 GPS가 달려있다. 너 지금 어딘지 다 뜨고 있어. 한규는 다급히 지원에게 연락해보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꼭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민 PD에게 가족을 부탁한 후 그림자를 만나려는 지원. 아이고, 그것도 잠복이라고. 나라도 눈치채겠다. 노출했습니다. 지원은 요원들을 따돌리고 그림자를 만납니다. 조국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번 목표는 북한 핵실험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는 대북정책연구원 지명훈 교수. 지원에게 사상교육을 했던 은사입니다. 전국한 배우는 수염이 없을 때 영화 초반신을 찍고 수염을 기른 후에 이 씬을 촬영했습니다. 널 증명하라고. 벌써부터 피비린내가 나는군. 그림자 피성애자인가? 피비린내가 나는군. 언제나 차가 막히는 종로. 한규가 GPS를 확인하며 뛰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부자연스럽게 살짝 절뚝거리면서 뛰고 있는데요. 영화 초반에 추격신을 급하게 찍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라고 하네요. 기자회견이 있는 신문사에 도착한 그림자. 지 교수가 보이자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곳은 서울시 중구청 로비를 신문사로 보이도록 세팅한 후 촬영했습니다. 그쪽이다. 사고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온 지명훈을 쫓는 그림자와 지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뭐하네? 마저 처리하라고.
지원아! 이때 도착한 한규. 무슨 시계부터 불러.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한규를 노리고 있는 그림자. 지원이 먼저 한규를 찌릅니다. 한여름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더운 날의 직사광선을 그늘도 없는 옥상에서 직방으로 받으니 감정이 잡히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표정은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표정입니다. 당의 지시로 온 게 아니었습니까? 변절자를 처단하는 건 조국을 위한 일이야. 사상에 미쳐서 당의 지시도 없이 본인의 의지로 내려온 그림자. 한규를 구하기 위해 찌르는 척 하면서 본인의 손을 찔렀던 지원입니다. 조국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새끼는 죽어. 옥상에서 떨어지는 컷과 이 바닥은 양수리의 세트를 제작해 촬영 후 CG로 종로 촬영 분량과 합성한 컷입니다. 같이 가자고. 끝까지 지원을 죽이려 하는 그림자. 그림자 살아있어. 지원이다. 그렇게 한규는 그림자를 처리하고 지원을 구해냅니다. 괜찮냐? 너무 더운데 끈적이는 피까지 얼굴에 바르고 있어서 전혀 괜찮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규는 그림자를 잡아 표창을 받고 사장은 떨떠름합니다. 혹시 잘리면 전화해. 이 대사는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던 대사였고 촬영할 때도 대사 없이 앉기만 했는데 후시 녹음할 때 추가해서 입힌 대사입니다. 지원 없이 혼자의 삶으로 돌아간 한규. 왠지 쓸쓸한데요. 이 씬이 촬영 마지막 날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네요. 지원의 밥까지 퍼서 식탁에 놓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형님, 난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촬영 이후 대사 수정을 많이 해서 자세히 보면 편지와 나레이션이 좀 다릅니다. 조금 있으면 윤지 생일 아니요? 이번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와요. 우린 인연이 되면 또 만나도록 합시다. 사장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베트남 보스가 지원 대신 한규의 회사에 취직했네요. 예, 인터내셔널 데스크 보스입니다. 오호, 비즈니스석으로 예약을 해주다니. 여기 비즈니스에서는 술 달라는데도 다 주나요? 네, 손님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출근하기 전부터 양주를 먹어 촌스럽게. 어? 이 익숙한 목소리. 매일 한 번만 먹던 삶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북에서 아내와 딸을 무사히 데리고 나온 지원입니다. 자, 영화 의형제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